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배구계를 뒤흔들었던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 일본 무대에서 다시 손을 잡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치열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자매의 귀환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스포츠를 넘어선 사회적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오사카 체육관의 공기는 숨조차 조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즌 개막까지는 아직 한 달 남짓. 보통이라면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시각이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복도부터 주차장까지 취재진과 팬들로 북적였고 수많은 카메라가 한 방향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고 싶어한 장면, 바로 쌍둥이 자매의 귀환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한때 코트의 폭격기라 불렸던 레프트 이재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렬한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며 복도가 순간 하얗게 빛났고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차량 문이 열리자 묶은 머리에 냉정한 눈빛을 한 세터 이다영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트레이닝복을 입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단순한 복귀를 넘어선 강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몇 초의 영상은 곧바로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동반 등장이 현실로 포착된 순간, 기대와 분노, 환호와 비난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둘 다 잡았다. 이제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환영의 목소리와 아직 용서는 이르다는 격렬한 반대가 같은 타임라인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SNS 게시물도 없이 숙소로 향했을 뿐입니다. 침묵은 때로 모든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대중은 알고 싶어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왜 하필 이 팀인지, 그리고 왜 다시 둘이 함께인지. 일본의 빅토리나 히메지는 지난 시즌이 끝나자마자 세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현지 해설의 전언이 뒤늦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을 채울 카드가 쌍둥이라는 계산은 곧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빅토리나 히메지가 두 자매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었습니다. 구단이 바라본 것은 성적표보다 더 큰 요소, 바로 이름값과 잊히지 않는 서사였습니다. 중위권에 머물던 팀이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단번에 폭발력을 가져올 카드가 필요했고 그 카드가 바로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보여도가 해자는 가해자라는 냉정한 잣대가 있었고 동시에 스포츠는 결국 실력으로 말한다는 현실적인 언어가 맞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귀환은 단순한 영입을 넘어 사회적 용서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거대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 코트 한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은 2020년 겨울의 한 줄짜리 SNS 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처럼 보였던 폭로가 곧 라커룸 밖으로 번져갔습니다. 익명의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고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자매의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스타가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과거를 파헤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내보냈고 여론은 절차와 사실관계가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식 조사 체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뒤늦게 나왔지만 거리의 분노는 그런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국가대표 명단에서도 소속팀 훈련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찬란한 순간과 가장 참혹한 낙인이 불과 몇 주 만에 교차했고 남은 것은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향했습니다. 해외 무대에서 두 자매의 길은 서로 달랐습니다. 세터 이다영은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를 거치며 새로운 언어와 전술을 몸에 익혔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녀가 꺼낼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 손끝에서 그려내는 정교한 토스였습니다. 공격수의 타점을 정확히 읽어내고 공의 궤적을 그리는 능력은 리그를 옮길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부 집계 기준으로 세트당 토스 성공률을 50%대 중반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는 그녀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터에게 1에서 2%의 수치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기에 이 성장은 곧 계약서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재영의 길은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무릎 부상이 그를 오래 붙잡아 두었고 과거처럼 높게 뛰어오르는 점프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요한 재활을 통해 착지의 안정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점프 타점은 낮아졌지만 부상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 것입니다. 연습 경기에서 부상 보고 없음이라는 결과는 화려한 하이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무리한 고공공격 대신 효율과 운영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었고 그것이 곧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대에서도 꼬리표는 따라붙었습니다. 한국에서 학폭 논란으로 매장된 선수라는 딱지는 끊임없이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팬덤의 시선은 찬반으로 갈라졌고 언론은 틈만 나면 과거 기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묵묵히 공을 토스하고 스파이크를 때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호 대신 차가운 공기, 큰 체육관 대신 작은 체육관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그들에게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말이 아닌 경기로 보여주는 것.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일본 리그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빅토리나 히메지가 두 자매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팀이 필요로 한 것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 한 명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시선을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서사였습니다. 지난 시즌 세터 공백으로 전술이 흔들리고 관중 수와 스폰서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팀이 중위권에 머물렀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리그는 승패로만 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관중 수, 굿즈, 판매, 스트리밍, 조회수, 하이라이트 재생 시간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생태계에서 화제성은 곧 자본이고 자본은 다시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그들이 쌍둥이를 선택한 이유는 파급력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단은 과잉 노출을 피하고 침묵을 전략으로 택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최소화했고 훈련 장면을 일부러 조금씩 흘리며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궁금증은 최고의 무료 마케팅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 사과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4년이면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는 의견과 이제는 경기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여론은 선명하게 갈라졌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실, 더 많은 장면,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팬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논란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던 탓에 오히려 국제 무대 경험이 있는 재능이 일본 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까라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배구를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는 관객은 이 스토리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디어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공하면 화려한 부활, 실패하면 즉시 퇴장. 칼날 위에 선 복귀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단체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논란이 있는 선수의 복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다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까지 거론되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구단 내부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진짜 리스크는 패배가 아니라 망각,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데려오지 않으면 다른 팀이 먼저 데려갈 것이라는 냉정한 시장의 언어가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시장은 공백을 싫어하고 이슈는 빈자리를 찾아갑니다. 시즌 개막 전부터 이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은 다큐멘터리 파일럿을 기획했고 스폰서 기업은 협찬 여부를 타진했으며 예매 사이트에는 두 사람을 직접 보고 싶다는 클릭이 몰려들었습니다. 좋든 싫든 두 자매는 일본 리그 전체의 중심 서사를 짊어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분노, 이제는 경기장에서 평가하자는 실용, 실패 이후에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윤리, 그리고 대중의 사랑은 곧 공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경계가 한 화면에서 충돌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측은 실력과 노력, 반성의 시간을 이유로 들었고, 반대 측은 피해 회복이 우선이며 사과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점수판이 모든 것을 가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장의 결과가 모든 논쟁을 잠재울 수 있다는 냉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개막전으로 향합니다. 카메라는 다시 복도의 문을 비출 것이고, 두 사람이 코트로 걸어 나오는 순간 인트로 음악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다영의 손끝에서 첫 토스가 날아오르고 빠른 템포의 공격이 네트를 스칩니다. 호흡이 맞으면 관중석은 환호로 들끓고 맞지 않으면 탄식이 한꺼번에 터질 것입니다. 이재영이 백어택 각도를 조정해 스파이크를 꽂아 넣는 순간 사람들은 과거도 기사도 아닌 점수판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승패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결과 뒤에는 무수한 서사가 쌓입니다. 이번 복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이야기를 면죄부로 단정할 수도 사형 선고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시험입니다. 경기력으로 과거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과 과거만으로 미래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두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코트 위에서의 증거이고, 관중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나 환호 중 하나가 아니라 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더 많은 장면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면은 오직 코트 위에서 생산됩니다. 빅토리나 히메지가 감행한 이 모험이 시장의 언어로 성공할지 아니면 더 거센 역풍을 맞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팀의 선택이 리그 전체의 서사를 흔들고 한 쌍의 이름이 사회적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경 자체가 2025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축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선긋기입니다. 코트에서의 평가는 경기력으로, 윤리의 문제는 제도와 공론으로, 피해 회복은 공동체의 책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합의 말입니다. 이 합의가 지켜질 때만이 오늘 같은 복귀를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복도에서 플래시가 터질 때 두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걸었습니다. 말 대신 걸음, 해명 대신 루틴, 스토리 대신 스코어. 곧 울려 퍼질 첫 휘슬이 모든 수사를 지우고 점수판이 유일한 문장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 문장이 장대한 서사가 될지 한 줄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카메라는 얼굴이 아닌 스코어보드를 비출 것이고 우리는 그 숫자를 보며 각자의 판단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열된 단정이 아닙니다. 차분한 시선으로 끝까지 지켜보는 책임입니다. 스포츠는 언제나 마지막 랠리에서 진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의 복도에서 시작된 짧은 장면은 이제 일본 리그 전체를 흔드는 파장이 되었고, 그 파장은 한국 사회에도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분노 속에 있고, 누군가는 두 번째 기회를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의 대립만이 아닙니다. 스포츠가 갖는 힘,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자매가 다시 코트에 선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조건에서 용서를 허락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배구장의 조명 아래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승부의 결과로만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성적이 나오면 박수칠 수도 있지만 그 박수가 피해자의 상처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리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력은 경기력대로,
윤리는 윤리대로, 그리고 피해 회복은 피해 회복대로. 이 선이 지켜질 때만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첫 휘슬이 울리고 점수가 쌓이며 그들의 플레이가 데이터로 기록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팬들은 다시 환호할 수도, 더 차가운 시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과거를 불러올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서사는 코트 위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열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마지막 랠리까지 집중하며 그 안에서 드러나는 진심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스포츠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귀환이 부활의 신호가 될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그들의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걸음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